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기아 EV4. 와, 너무 궁금했던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V3를 세단화 시켜놨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애초에 기아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기 세단 같은 느낌으로 차량이 나왔는데, 이미 차량에 대한 내외관 리뷰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자체가 일단 딱 탔을 때 그냥 기아 EV3를 탄 느낌과 거의 똑같아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괜찮네, 이 정도면 아주 좋아. 왜냐면은 제가 기아 EV3나 EV9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와 공조기 컨트롤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었던 EV6나 카니발이라든지 이렇게 왜 토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공조기나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얘가 쓰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걔네들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EV3와 EV9의 그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EV3나 9이 조금 더 쓰기가 편한 게 사실이고요. 왜냐면 EV9은 이 터치를 하는 구간, 홈, 맵, 서치,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이 버튼 자체가 터치인데 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뭔가 컨트롤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손을 딱 댄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조금이라도 안정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템프 올리는 거, 온도 올리는 거, 그리고 송풍구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들이 되게 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던 녀석이 타스만. 기아에서 타스만이 저는 굉장히 러기드하면서도 한국차 픽업 트럭이 이 정도로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EV4 시승 행사를 하면서 발음을 통칭을 해야 돼. V랑 F 발음을 제가 자꾸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EV4 오늘 미션이 주어졌어요. 연비주행, 전비주행을 했을 때 그 전비가 잘 나온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모양이에요. 남자라는 게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이게 그런 미션이나 어떤 할당량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약간 승부욕 같은 게 발동이 되는데 너무 웃긴 게, 전비운전을 하라고 하니까 미친듯이 전비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차가 왜 이렇게 막히나 했다. 지금 전방 주시 안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봤더니 전방 주시하라고 딱 알려줍니다. 오늘은 최대한 전비운전을 해가지고 차량을 움직이면서 이 차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은 많이 드렸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어떤 내외관이라든지 EV4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타보면서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실내 이런 내장재 이런 게 터치네, 되게 잘 해놨다. 이런 것들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고, 터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터치야. 무조건 터치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터치로 뭔가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 자체가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제가 EV3 얼마 전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EV4 차량 리뷰를 할 때 꼭 공갈 구간? 이 공갈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졌는가,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엑셀러레이팅 시스템이 자체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밟는데 안 나가죠. 33km 그대로잖아요. 약간 시속이 떨어져. 31, 30, 29, 28 밟고 있는데 27, 26 밟아야 세게 밟아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EV3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EV4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엑셀러레이터 반응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도 똑같이 한의 목소리를 낼 거고, 역시나 공갈 구간을 전혀 고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주행 질감과 이 엑셀러레이터의 공갈 구간의 주행 질감에 대한 부분을 그다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개발진 분들이.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 실제로 차량을 타보면서 어떤 부분이 주행 질감으로서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요거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네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차량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차량의 크기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괜찮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차량 자체가 괜찮은 느낌이고 아주 완성도도 높고 예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기아가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의 전체적인 쉐입도 약간 미래적으로 각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폴리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량을 만들었는데 되게 미래적인 디자인이 되게 잘 먹히는 것 같고 잘 만들었고, 근데 이놈의 페달, 엑셀러레이터의 그 반응성과 주행 질감에 대한 느낌, 이 부분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만 만들었을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계속 제가 엑셀러레이터가 공갈 느낌이 난다. 지금 봐봐요. 차가 완전히 멈춰 있잖아요. 보이죠? 아예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거동성이 없어요. 이건 뭐 아이페달을 0으로 놔둬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밟혔어. 지금도 밟고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요만큼, 요 정도까지는 아예 에너지 반응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아쉽죠. 리스폰스가 일체감이 딱 있어야지 차량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파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밟아야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적당히 들어가고 세게 밟으면 세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공갈 구간이 있어버리면 들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나중에 EV4나 EV3나 좀 확실히 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쳐지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아 EV4를 막 까기 위해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이따 장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지만, 얘가 이 왼쪽에 있는 풋 레스트 쪽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좀 좁아요. 그러니까 레그룸의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좁네요.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EV3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트를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한다고 쳐봐요. 이래도 조금 작거든요. 발을 요 정도는 해야, 제가 다리가 안 길어요. 다리가 안 긴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는 해야 이 밑에 있는 레그룸은 좀 편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봐요. 이게 지금 팔을 쭉 뻗어야지 이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봐. 그러면 이게 시트 포지션이 안 나와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닿으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혹은 다리가 짧은데 팔이 되게 긴 이런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게 맞춰진 시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맞춰놔서 이게 지금 최대로 텔레스코픽을 뺀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가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하지만 양쪽 사이드 볼스터에 팔꿈치를 붙이고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사실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그래야 운전을 하는데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 다리가 완전히 기역자입니다. 지금 왼쪽 허벅지가 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에 대한 이런 인체 공학적인 느낌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거리를 갈 수 있는가? 이 차량은 엄청나게 미친듯이 타고 돌아다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파워풀한 주행을 하는 300마력대, 280마력대 이런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다스 켜놓고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오케이. 완전 편안하게 이동수단으로서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너무나 좋다. 자동차선 변경 되냐? 자동차선 변경 겁나 잘한다. 에이다스에 놔두고요. 장거리를 갈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까지 안 올려놔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에이다스를 놓고 장거리를 갈 때 편안하게 이렇게, 솔직히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 진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핸들을 잡으라고 나올 때 슥 터치만으로 이게 감응이 가능하고요. 터치를 대고만 있으면 자동차선 변경이 이렇게 너무나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든 현대기아 차량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마음에 들어요. 차량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다. 포테인모터 시스템 자체가 되게 쓰기 좋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100W의 파워 케이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W 출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하만 카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카돈 시스템으로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궁금하고.
승차감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얘가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는 EV3는 조금 이렇게 다부진 느낌의 미니 SUV 같은 느낌이라면 EV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끈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감아놨기 때문에 되게 좀 공기 역학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덕분인진 모르겠지만 주행풍 전면에서 들어오는 이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바닥의 소음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스팔트가 꽤나 좋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는 정말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동서울 톨게이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는 조금 있는 편이다. 그래서 차량이 매우 조용한 차량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GT 라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스 모델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꼭 GT 라인을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하이패스 소리가 5,460원입니다. 양 5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보통 음량을 아예 안 켜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다. 일단 승차감이 좀 인상적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EV3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작고, 아무래도 롤 센터 자체가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위에가 많이 흔들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오른쪽 자동 차선 변경 너무 잘해. 최고야 최고. 너무 잘해.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다가 손을 얹지 않고도 너무나 잘 편안하게 허벅지 싱글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편해요. 사실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장거리로 다니면 주변을 잘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언제나 갑자기 확 꺾을 수 있게 딱딱 반응을 할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해놓고 있는다면, 이렇게 다니면 정말 장거리를 돌아다니는 데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니? 방금 분명히 자동 차선 변경이었는데 얘가 손을 놔버렸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다스가 풀릴 때 제발 좀 소리 좀 크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삐빅이라거나 주변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두둑 하면서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포지션이 좀 비판적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들어서 차량들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 장단점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새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물론 기본 디폴트는 다 좋아졌어요. 이 차량도 충분히 좋고 너무 잘 만든 차량은 맞아요. 그건 베이스로 깔고 갈게요. 그런데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맞아, 울트라비니군 그놈이 얘기했었지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느껴질 텐데, 내가 장점만 얘기하면 나중에 이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새끼 분명히 저런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라고 했을 때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뷰를 하는 게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최근에 판단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리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예요. 기본값. 요즘 모든 차량들,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전기 차량들 모두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사족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나가 보죠. 이 차량이 지금 바닥이 상당히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단형 차량들 이런 게 진짜 편하려면 어떻게 보면 다리가 좀 이렇게 길게 쭉 뻗든지 좀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이렇게 편안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와줘야 이 차량을 타고 멀리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좋은데, 일단 레스트 쪽 이 부분이 너무 높기도 하고 공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휠하우스 공간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침범한 것 같은데, 예전에 아우디 슈퍼카 중에 R8이라고 있었습니다. RA 퍼포먼스. 그 차량 자체가 이 안쪽에 보면은 왼쪽 발을 거의 안장다리로 놔둬야지만 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슈퍼카인데도 유일하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건 줘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우디 R8이었는데, 그리고 바닥이 높은 게 너무 느껴진다.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네요.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는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은 모델 3를 타도 되게 편안하다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얘는 인체 공학적으로 그렇게 공간감을 형성하지 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지만 승차감 자체에 대한 부분과 댐퍼의 세팅, 고속을 다니든 90km 정도 95km 정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이면 상당히 훌륭한 편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노면의 충격 같은 것들, 데미지 같은 것들도 많이 지워주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노면의 정보를 지워줄 정도의 그런 능력치가 애초에 안 되겠지만 덜컹덜컹 거린다거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충격을 생각보다 잘 받아주는 편이라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장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손을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무조건 장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테니까 다시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잡으면 바닥 공간이 너무 아쉽다. 진짜 이거는 진짜 쉴드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우, 야, 방금 전에도 크게 과속 방지턱이 컸거든요. 그것도 지금 매우 잘 넘어가고 일부러 파트홀,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충격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잘 걸러주고 꽤나 고급스러워. 이게 지금 바닥이 별로 좋지 않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달리는 꽤나 좋게 느껴지는 거는 기분 탓은 아닐 겁니다. Say, show must go on, behave. What a money, yeah. No, that I'm feeling like I'll never left. That's right. 개인적으로 음악은 많이 아쉽다. 하만카돈 사운드를 제가 뭐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BMW i4 M50을 탔을 때도 하만카돈 시스템을 들었었고요. 물론 튜닝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EX30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이었고요. 하만카돈 자체가 막 그렇게 저는 내 스타일은 아냐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되게 음악에 엄청나게 이렇게 예민하게 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고급화된 귀가 되어버려서 제가 이제 집에다가 야마 엄청나게 큰 사운드바를 틀어놓고 살거든요. 편집할 때도 그걸로 편집하고. 근데 걔보다도 음질이 안 좋아요. 그렇게 썩 좋은 음질을 보여주진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차량 안에서 음악이 나온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막 너무 좋은 음질을 기대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너무 좋은 차를 탔나봐. 마이바흐 막 타고 막 롤스로이스 타고 막 바워센 윌킨스 뭐 이런 거 듣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귀만 높아져가지고 큰일이다, 큰일. 근데 뭐 듣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디오는 이 정도로 할게요. 종합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 차량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는 좀 특정 구역으로,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의 특정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비추천할 수밖에 없는 분들, 다리가 길고, 키에 비해 다리가 길고, 그리고 키가 180 이상이신 분들 한테는 좀 힘드실 수 있겠다. 왜냐면 진짜 다리 길이 때문에. 저도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근데 키가 작으시고 여성분이신데 편하게 잘 타고 돌아다니고 싶다. 파워는 뭐 그냥 200마력 정도 되니까, 204마력, 옛날 내연기관의 국민마력 정도 되니까, 거기에 뭐 300Nm 정도의 토크,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전비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전비가 미쳤네. 킬로와트시당 7.3km의 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그런데 일단 키가 크신 분들에게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준다기보다는 적당한 만족감을 주는 수준이다. CCNC 플랫폼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가 나쁘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전비도 좋고 쓰기도 좋고 공조기도 신형 시스템에 크기도 딱 적당한 수준. 그래서 한 165 정도 되시는 키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겠다. 하지만 키가 175 정도, 저만 해도, 제가 키가 173인데 저만 해도 좀 차가 좀 작아요. 오히려 EV3보다 조금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EV9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줘. 가운데 공조기 중간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번에 왜 내 목적지가 이거 기아 타이거스 그 왜 호돌이 같이 생긴 그 캐릭터가 나오지?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스킨을 바꿨어요. CCNC로. 귀엽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 주행 질감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파워도 그냥 국민마력에, 옛날 내연기관 국민마력에, 또 토크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전기차기 때문에 밟자마자 터지는 전기 특유의 토크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승차감도 진짜 괜찮고, 그래서 되게 이 정도의 그냥 괜찮은 주행 질감을 갖고 있는 보통 성향의 전기 차량을 타신다. 거기다가 후륜도 아니기 때문에 전륜이라서 내가 완전히 뭐 미친듯이 이렇게
돌려본 거는 아니지만 아마 언더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륜발이다 보니까 미친 듯이 밟고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오버가 나서 뒤가 털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언더 나면은 브레이크 잘 밟아서 천천히 달리시면 매우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택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입을 고려할 만한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실내의 재질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데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되게 막 플라스틱 트림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몰랑몰랑한 약간 우레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가격이 문제인데 조금 가격이 제가 느꼈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4천 초반이나 3천 후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킬로와트 시당 7.5km를 돌파하고 있으니까 전비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과 괜찮은 이동 수단, 그리고 뒷좌석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봐 주시는 그런 분들께는 꽤나 추천해 드릴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거리 챌린지 영상, 그리고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엄청나게 스포츠 주행을 즐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한번 심하게 꺾어서 돌려보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삑삑거렸죠? 야, 이거 아직도 안 고쳐졌어? 단점 하나 추가. 이 초음파 센서 USS가 지금도 이거 저 EV6랑 아이오닉 5를 탔을 때 주파수 때문에 이거 계속 귀신 USS라고, 귀신 초음파 센서라고 막 맨날 그랬던 거, 이거 야 아직도 안 고쳐졌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